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2년 2학기 발전공학에 대한 첫 번째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제 10점을 기준으로 해서 답을 해달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반드시 한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2, 3, 4교시 문제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문제를 수정을 해서 항상 10점짜리로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으니까 반드시 그 수정된 문제로 풀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발전공학 1강-2가 되겠죠. 예, 올해 발전공학 1강에 대한 강의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1강-2가 되겠고요. 교재를 보면 1장 에너지 자원과 전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번 수력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발전공학 1강 2021년 11월 27일 날 유튜브 방송을 이미 작성을 해서 공유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해석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95회 1교시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의 온실가스를 포함한 환경 대응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답안지를 보니까 이 환경 대응 방안에 대해서 기술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한번 들으셨던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고서 저희 학원에서 답안지 풀어 주셨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자는 그분들 답안지는 저 모범 답안으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발전공학 1강 다시 1이 되겠죠. 지난 학기 2022년 3월 2일 날 역시 유튜브 방송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118회 4교시 문제입니다. 1일 부하 변동과 발전소 운영의 특징 및 기저부하, 중간부하, 첨도부하 담당 발전소 요구 조건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원래는 4교시로 해서 25점짜리 문제인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지우고 기저부하, 중간부하, 첨등부하 담당 발전소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라고 10점짜리로 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보니까 지금 물어본 것이 무엇인지 좀 헷갈려서 답안을 많이 작성을 하셔서 3번에 대해서는 제가 답안지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3번에 대한 문제풀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직접 답안을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한 적은 한두 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기저부하, 중간부하, 첨드부하에 대한 담당 발전소에서의 요구 조건을 구하는 거예요. 요구 조건. 그러니까 요구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기저부하의 특징이 어쩌고 기저 발전력의 특징이 어쩌고 이렇게 막 답안지를 서술을 하셨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작성하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런 기저부하, 중간부하, 첨드부하 담당 발전소의 특징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요구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요구 조건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에 대한 이제 답을 정리해 봤습니다. 답안지도 이렇게 하십시오. 자, 문제 맨 위에다가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제 한 줄로 정리했는데 두 줄까지 정리가 가능하니까 한 칸을 띄었습니다. 그다음 한 칸 띄고 나서 바로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적는데 문제가 뭡니까? 기저부하, 중간부하, 첨도부하 담당 발전소의 요구 조건. 그 다음에 1번 기저 발전력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정의가 어떻고 개요가 어떻고 막 쓰셨는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들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저 발전력에 대한 개요. 자, 기저 발전력은 기저부하의 특징에 대응하는 발전력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게 바로 개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1번 ELD 관점에서 나중에 전력계통공학 뒤에서 경제부하 배분을 배우니까 자동발전제와 AGC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여지간 ELD 관점에서 연료비 및 운전 유지비가 적을 것. 첫 번째. 두 번째. 연간 기동됨으로
고효율 운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고효율 운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전격 출력으로 운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효율 발전소가 되려면 전격 운전으로 하게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스케일 메리트라고 했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용량 발전기로 자기 전격으로 운전하면 고효율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연속 운전이 가능토록 고장 등이 적어야 되겠죠. 왜? 1년 365일 계속 운전해야 되니까 당연히 고장이 적어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안정된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높은 신뢰성 있는 발전력일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높은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3번 연속 운전이 돼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겠어요? 연료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기저발전력에 대한 요구사항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발전력입니다. 중간발전력은 부하 변동에 따른 기동 정지를 반복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하루에 16시간 운전하고 8시간 정지하고, 또 어떤 발전력은 8시간 기동하고 16시간 정지하고, 이것을 데일리로 매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요구 조건이 필요하다. 자, 그것을 기술하면 이렇게 돼 있고, 1번 기동 정지에 따른 손실이 적을 것, 또 기동이 신속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속도 조정률이 작으면 좋겠다. 그럼 속도 조정률이 작다는 뭐예요? 동일한 주파수 변동에 대해서 발전기 출력을 금방 크게 늘릴 수 있거나, 아니면 부하 변동이 줄어들면 금방 이제 발전기 출력을 줄일 수 있는, 이건 나중에 발전과학 뒤에 6장 속도 조정률 별도 배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지간 속도 조정률이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부하가 많을 경우는 전격 부하 운전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1부하 곡선을 이렇게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 정도가 중간 부하 담당하는데, 부하가 늘었다가 줄어. 그러면 요만큼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하가 늘 때는 어떻게 돼? 발전기 자체가 중간 담당 발전력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전격으로 계속 운전해야 되겠죠? 이건 계속 자기 전격으로 운전하는 겁니다. 여기 걸려있는 발전력들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많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전격 부하 운전이 계속 가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간 발전력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첨도 발전력이죠. 자, 첨도 발전력은 유지 시간이 짧고 짧은 시간 동안 부하의 변동이 매우 큰 특성을 가지므로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해요? 자, 요구 조건을 기술하면, 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요구 조건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답안지도 운율을 가지면서 서로 내용을 바꿔줬죠. 여전 뭐 이런 기법도 필요하겠습니다. 여하지간. 그래서 첨도 발전력은 자, 단시간 출력 변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속도 조정률이 작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부하 변동에 대한 소긍성이 좋을 것 같다. 소긍성, 즉응성, 신속하게 응동한다, 즉각 응동한다, 이런 얘기죠. 발전력이 그만큼 어떻게 돼? 가벼워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발전력 자체가. 뭐 그런 내용들을 서술했습니다. 자, 중간에 제가 한 것에는 그림이 없죠. 이 파일에 그림을 그리기가 좀 제가 아직 실력이 안 돼서 그림을 안 그렸는데, 이런 식의 그림을 하나 중간중간에 집어넣어주면 뭐 좋은 답안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하지간 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내용,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작성한 답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감이 잡히셔야 돼요. 무엇을 물어봤느냐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요구 조건을 물어봤죠. 발전력의 특징을 물어본 게 없습니다.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물어보지 않은데 왜 답을 적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요구 조건을 물어보면 요구 조건에 대해서만 기술하면 됩니다. 그게 최고로 좋은 답안지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